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전남형 시설 재택 치료를 시행합니다. 전남형 시설 재택 치료는 재택 치료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선별해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시군별 시설에서 건강 모니터링과 함께 응급 상황 때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남도는 고령층이 많고 농촌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전남형 시설 재택 치료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내년 1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 현장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내년 1월 말까지 예상되는 한파와 폭설로 닭과 오리 농장에서 소독을 소홀히 할 우려가 높고 최근 전북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등 확산 가능성이 커져 위험주의보를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교육과 문화 분야입니다. 올 한 해 전남 동부권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미달 사태로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또 지역의 자연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지역 문화재들은 잇따라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초 지방대학가는 유례 없던 미달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2021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순천대 1.8대 1, 전남대 여수 캠퍼스 1.7대 1, 3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쟁률을 보이며 사실상 미달 상황을 빚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선 궁여지책으로 학과를 신설해 입학 정원을 늘렸지만 학령 인구 감소라는 큰 장애물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부실 운영과 횡령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한려대학교도 교직원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양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이 사라진다는 아쉬움 속에 이번 위기를 극복해 지역사학이 보다 탄탄해지기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사업의 수단으로 한려대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누군가의 기업이나 단체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속에서 쾌적한 교육 환경을 찾아 전남 농산어촌으로 유학 오는 서울 학생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다 돌아가려면 체험도 많이 하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하는 게 많은데 여기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많은 거 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이 소장했던 미술품들의 거처를 두고 지역 문화계도 연초부터 들썩였습니다. 여수를 포함해 문화 인프라에 목말랐던 지자체들이 이건희 미술관 유치 전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서울로 입지가 결정되면서 허탈감을 안겼습니다. 대신 올해 광양에는 전남 도립미술관이 개관했습니다. 문화생활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보여주듯 개관 전시 전에만 4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이항 전남의 예술을 세계화시키기 위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전통을 새로운 어떤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발전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역의 자연, 문화유산들이 연이어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지역민이 함께 갖고 온 순천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고 순천 팔마비, 보흥 능가사 목조석가 열애삼존상과 16나한상도 연이어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문화 인프라 부족이라는 지역이 가진 위기가 도드라지기도 했지만 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줄기 희망과 기회가 엿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만권의 자치단체와 기업들에게도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탄소 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탄소 중립을 선도하겠다는 역설적인 비전을 실현해 나갈 국내 첫 국책 연구기관이 여수에 들어서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는 이 같은 탄소 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한국화학연구원 분원 유치라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정부에 건의했지만 최근에야 기재부와 과기부에서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화학연구원 분원은 울산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여수 국가산단 내 삼동지구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여수 분원은 특히 석유화학 공정 탄소 저감의 핵심인 촉매제와 관련된 국내 첫 국책 연구기관이어서 울산의 분원과는 기능과 역할 면에서도 차별화됩니다. 우리 여수의 목표가 2030 40% 온실가스 감축하고 그다음에 2050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기관이 필요한데 그 한국화학연구원 여수분원이 주요 시설은 오는 2026년까지 563억 원의 예산으로 구축되는 석유화학 촉매공정 실증센터와 탄소 포집 활용 실증 지원센터 등입니다. 특히 석유 정유 과정에 들어가는 촉매나 관련 공정에 대한 국내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탄소 배출이 많은 여수 지역이 탄소 중립형 화학기술 상용화 거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의 탄소 저감 정책을 실현하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이 이 촉매 개발이거든요. 이 촉매 개발하고 이 실증 사업인데 우리 여수 산단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번 화학연구원 분원 유치가 국내 석유화학 분야의 탄소 저감을 위한 R&D 사업 발굴은 물론 산학연 네트워크의 출발점이자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신화학 산업으로의 전환이 당면 과제가 된 지금 지역의 근간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의 대표 축제인 매화축제 개최 여부가 다음 달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최근 매화축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개최 예정인 축제 기본계획과 방향을 재회를 테마로 하고 코로나 블루를 치유할 수 있는 감성, 힐링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쯤 매화축제 소위원회를 개최해 축제 개최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양시의 대표 축제인 매화축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순천 시민 절반 이상이 순천에 살기 좋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2021년 순천시 사회조사 결과 순천이 살기 좋다는 응답이 68.4%로 지난해보다 19.3% 올랐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는 6.8점으로 지난해보다 0.3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시민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올해 건강 문제가 1순위로 뽑혔고 시급한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으로는 인성, 자살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순천 시민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추운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2년째 코로나19와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영하권을 밑도는 아침, 목포의 한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얇은 비닐 방호복을 걸친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은 추위 속에서 안내를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합니다. 혹시 백신은 두 분 다 맞으셨어요? 네, 한국에서 2차까지? 예. 코로나19와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안내 요원들. 야외이다 보니 변변한 난로 하나 없고 추위를 이겨낼 방편은 작은 손난로 하나뿐. 소독제로 손을 닦을 때마다 뼈마디가 시리지만 참고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발이랑 손이 제일 시려운 게 제일 힘들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입김이 계속 나다 보니까 쉴드나 고글 같은데 이제 김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잘 안 보일 때가 제일. 검체 인원이 많을 때는 끼니를 거를 때도 많습니다. 9명의 인원이 교대 근무를 하지만 업무 과중으로 피로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제 몸 헌신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일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또 다른 야외 선별진료소. 난로가 있기는 하지만 얇은 비닐 천막 사이사이로 해안가 칼바람이 불어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며칠간 내린 폭설로 의료진들의 옷과 신발은 진흙투성이 엉망이 됐지만 그래도 묵묵히 검사를 이어갑니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우산 쓰고 기다리시면서 많이 추웠었을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남 지역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의료진과 안내요원은 600여 명. 변이 바이러스의 연말 소모임도 늘어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올겨울도 단축 근무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확산세의 한파까지 버거운 환경이지만 오늘도 방역 최일선에서 의료진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아파트 관리를 맡은 민간업체는 관리를 해준 대가로 매달 위탁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걷는 돈 중 이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민들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다고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 아파트. 지난 2019년 한 업체는 평당 3원에 월 25만 원 수수료를 받고 2년간 아파트를 관리해주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표준계약서에 없는 기업이윤과 일반 관리비라는 항목으로 주민들로부터 매달 거쳐졌는데 금액이 계약서에 적힌 위탁 수수료보다 많은 36만 원입니다. 이 비용만 2년간 870여만 원에 이릅니다. 일부 주민은 표준계약서에 없고 별도 첨부된 자료에만 있어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모를 눈먼 돈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보니까 기업이용 일반관리 교육비 피복비가 보여서 회장님 이게 뭐예요? 원래 수수료만 발생한다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520여 세대가 사는 남구 한 아파트도 위탁관리 업체만 다를 뿐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 아파트도 업체에 위탁 수수료를 3년 동안 매달 42만 5천 원을 내기로 지난 2018년 계약했는데 실제 지출된 내역을 보면 기업이윤과 일반 관리비로 수수료보다 많은 113만 원이 업체에 매달 지급됐습니다. 주민은 계약된 수수료보다 많은 돈이 거쳐가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며 반환을 요구합니다. 입찰에도 마찬가지고 본계약서에는 관리소 직원분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요. 경비하고 미용서 붙여놓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위탁관리 업체들은 입찰 당시 평방미터당 3에서 5원 이하의 최저가 경쟁이 과열돼 최소한의 이익과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업체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위탁사 본사 직원 월급도 주고 교육도 시키려면 일반 관리비와 기업이윤을 걷어갈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입찰을 낼 때부터 표준계약서에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주민과 위탁회사의 마찰을 줄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징수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준칙 개선 등 광주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고흥읍 김용백 법무사 20만 원, 고흥군 동일면 와교마을 주민 일동 15만 6천 원, 여수시 돌산읍 방중마을 주민 일동 15만 원, 고흥군 동일면 신초마을 주민 일동 14만 4천 원, 여수시 중앙동 팔통통장외 주민 일동 14만 원, 여수 한려초등학교 학생 일동 13만 8,930원, 여수시 문수동 사통 주민 일동 11만 원, 여수시 시전동 항류정 여자경로당 10만 원, 여수시 중앙동 돌산식당 주모엽 10만 원, 금광상회 황수평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백포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서기마을 박희호 김인자 부부 10만 원, 둔전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둔전마을 이장 곽상암 10만 원, 여수시 미평동 3통 최혜자 통장 10만 원, 여수시 미평동 1통 이강희 통장 10만 원, 20통 박순자 통장 10만 원, 11통 윤영애 통장 10만 원, 여수시 쌍봉동 51통장 박정단외 주민 일동 10만 원, 8통장 10만 원, 여수시 중앙동 우리네 식당 홍영근 5만 원, 여수시 둔덕동 라온유 아파트 서하송 어린이 3만 원, 서유찬 어린이 3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여수에서 김치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유명 연기자 출신 사업가 A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았지만 기간이 만료된 후 재인증을 거치지 않고 김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지난 10월 여수시의 사건을 이관했으며 여수시 사법경찰은 피의자 신분 조사와 위반 사실 여부 등을 파악해 지난 11월 해당 업체에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여수의 대표 관광지인 오동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개방 시간이 변경됩니다. 여수시는 현재 오동도는 연중 24시간 개방되고 있지만 새해 일출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감안해 오는 31일 24시부터 다음 날인 내년 1월 1일 오전 8시까지 오동도 정문 방파제 입구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국립공원공단이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방역 강화를 위해 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 시가 자체 관리하는 오동도도 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항 묘도수도 항로의 직선화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왕래하는 위험물 취급 선박들의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광양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따라 광양항 묘도수도 내 여수산단 전면 구간은 오는 2023년부터 7년 동안 총 사업비 1,374억 원이 투입돼 항로폭을 300m로 확장하고 준설, 안발파 등을 통해 수심도 10m 수준까지 확보됩니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품권 발행으로 경기 부양을 유도하고 있지만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지역 내 사용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매년 100여만 원 안팎의 복지 포인트를 공무원들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해남군 70%, 진도군 50%, 구례군 25% 등 일부 지역만 포인트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복지 포인트가 광주시의 대형 유통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 지역 경기와 무관한 곳에 쓰인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2,800억여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30억 원이 증가한 2,861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